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꾹꾹 눌러 담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은 곳처럼 먼지가 뽀얗게 쌓인 노인의 스마트폰. 그 안에는 차마 지우지 못한 자식들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이게 왜 또 안 되냐?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화면을 문지르는 68배 영수씨. 손끝이 거칠게 떨려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뜹니다. 영수씨에게 이 작은 기계는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딸아이의 목소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진 한 장도 마음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멈춰버린 그 순간 영수 씨의 세상도 함께 멈췄습니다. 무엇을 지워야 할지 몰라 그저 먹먹하게 화면만 바라봅니다. 평생 큰 트럭을 몰며 전국 도로를 누볐던 영수 씨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도 거침없이 찾아가던 당당한 가장.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영어 가득한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는 죄 지은 사람처럼 작아지기만 합니다. 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있다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에서 돈만 몇만 원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멀리 나가는 것도 이제는 겁이 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는 우리 이쁜 딸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른 수락 버튼을 누르려는데 화면이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손가락으로 아무리 찔러봐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다시 걸어보려 해도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경고만 맴돕니다. 멀리서 들려올 손녀의 재롱이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적막감만 가득 차오릅니다.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겨우 한 줄 도착했습니다.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글자 뒤에 숨겨진 딸의 걱정이 영수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전화가 고장났다고 말하면 바쁜 자식이 또 뛰어올까봐 영수 씨는 거짓말을 적어보냅니다. 일이 있어서 못 받았다 괜찮다. 그 문장을 보내는 데만 무려 3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가 아닙니다. 자꾸만 눈앞이 흐려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전화기 하나 마음대로 못 다루는 노인이 됐습니다. 방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하얗게 불이 꺼진 화면을 봅니다. 비춰오는 자신의 늙은 얼굴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깊은 한숨이 방 안을 채웁니다.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알림도 울리지 않던 문이 덜컥 열리며 딸 지민이가 들어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바쁘게 걸어오는 딸의 모습. 영수 씨는 반가움보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손에 쥔 고장난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이불 밑으로 숨깁니다. 하지만 딸의 눈을 속일 순 없습니다. 아빠, 요즘 왜 사진 보내달라고 안 해? 지민이가 이불을 들추고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카메라를 켜보려 하지만 여전히 먹통인 화면. 지민이는 아버지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을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빠, 이거 용량 없어서 그런 거야.
센터 안 가도 금방 고쳐. 지민이는 아버지를 곁에 앉힙니다.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화면 위로 손가락을 올립니다. 엄마가 떠난 후 부쩍 작아진 아버지의 어깨를 보며 지민이는 눈물을 삼키고 웃어 보입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의 검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초록색 카카오톡 앱을 누릅니다. 아빠, 여기서 돈 안 들고 1분 만에 용량 늘리는 법 알려줄게. 첫 번째 행동은 간단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인 설정 버튼으로 손가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을 누른 뒤 가장 아래에 있는 기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채팅방 데이터 관리라는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걸 누르자 캐시 데이터 삭제라는 노란색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빠가 그동안 받았던 사진이나 영상의 찌꺼기들이야. 지민이가 그 버튼을 꾹 누르자 숫자가 순식간에 0으로 변했습니다. 지워진 용량만큼 아버지가 자식의 사진을 들여다본 시간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지민이는 앨범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은 손녀의 사진이 5장씩 겹쳐 있었습니다. 아빠, 똑같은 사진은 제일 예쁜 것만 두고 지우자.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누르고 추천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알아서 찾아낸 중복 사진 정리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삭제를 누르자 수백 장의 유령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설정 앱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먼지만 쌓인 대용량 앱들, 영수 씨가 깔지도 않은 광고성 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앱들을 하나씩 누르며 아래에 있는 삭제를 꾹 눌렀습니다. 숨이 턱 막혀 있던 스마트폰이 길게 숨을 내쉬듯 가벼워졌습니다.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지민이의 손을 따라 움직인 손가락.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화면 상단에 있던 경고창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멈춰있던 카메라 앱을 누르자 맑은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붉어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라, 진짜 되네. 영수 씨의 입가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지민이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 집에 있는 외손녀의 해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할아버지, 내 얼굴 보여요? 지민이는 얼른 아버지의 손에 다시 태어난 스마트폰을 쥐어줍니다. 화면 속에서 뛰어노는 손녀를 보며 영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전화를 받지 못해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두려운 기계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사랑이 드나드는 가장 따뜻한 창문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내 손으로 지켜낸 자식과의 시간. 영수 씨의 굳어있던 얼굴이 봄눈 녹듯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그 안에 가득 찬 용량은 기계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차마 지우지 못하고 쌓아둔 그리움의 무게입니다.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휴대폰 무거우면 내가 내일 가서 가볍게 해줄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화면을 눌러주는 그 1분.
그 짧은 시간이 부모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자식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노인의 세상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